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는데요. 범죄자가 압도적인 스코어로 당대표가 되고, 이준석은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참,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영하입니다. 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시기도 하신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단연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장영하 이재명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1989년도에 네. 제가 그 성남 법원에 판사로 발령받으면서 네. 그때 이제 신출락이 사법연수원 수리하고 신출락이 변호사로 법정에 왔을 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신출내기 변호사로 왔고, 예, 사법연수원 수리하고. 예. 그리고 저는 네. 이제 마산지방법원 진주 지원, 네. 성남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이렇게 이제 네. 성남 지원에 와서 이제 처음 한 겁니다. 네. 그다 어떻게 이재명이 정치적인 거물이 됐어요? 글쎄요, 이재명이 워낙 뭐 거짓말을 능하게 하고, 네. 또 이제 이재명의 장점도 뭐 많은 사람입니다. 네.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 장점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예.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권력 강화. 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강화에만 몰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 강화를 하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언론이 보도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언론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성남 그 시민의 세금으로 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홍보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홍보비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언론에 그런 우리 이 박사님도 언론에 계셨습니다만은 네. 언론이 이제 방송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아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예산으로 네. 또 경기도 예산으로 뿌려주는 홍보비를 받으려고 이제 이재명을 많이 빨아주는 이제 언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재명이 아주 이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돈의 정치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남시장 8년, 네. 경기도지사 4년, 네. 12년을 특검하면 아마 적어도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이 밝혀질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돈들이 네.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서 뿌려지고 밑에 이제 추정 세력들한테도 이거 자기가 직접 이재명의 손을 직접 거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네. 중간에 관련 사람을 거쳐서 뿌려지지 않았나 그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적으로 지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만 해도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쌍방울 그렇게 예상되는 거잖아요. 네. 쌍방울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특혜도 줬을 거 예상이 되고 앞으로 또 권력이 생기면 특혜도 주고. 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나를 돕는 변호사들 사회이사로 좀 해서 좀 보수도 좀 주고 또 적당히 무슨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것에 일단이 드러난 것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지금 쌍방울의 수상한 100억의 흐름을 잡았는데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한 당사자로 의심되는 그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예, 맞습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있는 그 회사로 100억 수상하게 전환사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뉴스가 오늘 또 터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원래 회장이 조폭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된 걸로 의심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저는 실제 현장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쌍방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왜 대장동으로 해서 그때 7천억인가요?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지금?
그거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화천대유에서 그때 뭐 2020년 그 총선 무렵에 473억인가 뭐 가불도 하고 뭐 했다는데 네. 그런 돈들 지금 다 그 추적해 보면 아마 정치권에 전달됐을 거로도 예상되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자금으로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쌍방울이라든 이런 등등 빙빙 돌려서 뭐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 이재명을 말하자면 당 대표로 내세운 간에 70 몇 %로 당원들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고 이재명에 따라가는 거는 그거 혹시 돈의 힘 아닐까요? 무슨 힘입니까? 저는 돈의 힘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그 저 민주당의 실세들한테 뭐 적어도 수십억씩 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돈의 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너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정의나 국민들이나 국가를 위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네들 이제 공천권이라든지 권력 앞에 이제 그 주눅드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공천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다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이제 특검도 하고 검찰이 제대로 이제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뭐 검수완박 말도 안 되는 거 뭐 전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사실상 거의 무력화시켜 놓은 데다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한 데다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부정선거의 결과로는 뭐 확신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제 그 180여 가까이 이제 국회 의석이 있다 보니까 그 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억제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밝히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힘으로 겁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가 그래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쌍방울 변호사비 쌍방울과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 연결고리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이재명이 저렇게 뭡니까 정치로 수사를 눌리려 그래도 방탄옷을 입었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 검찰에서 밝힐 수 있겠죠?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경찰 수사 능력이나 많이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경찰은 아직 지금 정상화되려면 멀었고요. 검찰은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장관 취임하고 그 이후로 많이 정상화돼서 그래도 지금 검찰은 제대로 지금 뭐 상당 부분 정상화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검찰이 수사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객관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은 성남시장에도 도전하셨다가 이제 뭐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상진 시장이신가요? 예, 그렇죠. 지금 성남시장이 또 자기가 시장 되면은 이재명의 그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그 비리 저지른 것도 다 하나하나 다 파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재명 시장 때 여러 가지 그 권력형 비리를 팔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의지는 어느 정도 뜻은 있으신 걸로 신상진 시장께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의지의 강도 또 그 능력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성남시가 보고거든요. 이재명 비리의 보고인데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파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법카 문제로요. 김혜경 씨는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걸로 선거법 위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누구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몰아간다고요? 이재명을요. 글쎄요,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했는지 여부는 잘 자세히 몰라서 잘 모르겠고요. 실제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누굽니까?
배모씨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예. 또 지금 김혜경 그 여사도 지금 그 소환 조사를 뭐 굉장히 늦게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네네. 그런 등등 하는 걸 봐서 정말 경찰이 수사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그냥 뭐 하는 척은 지금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잡아 넣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원래 소리가 요란하면 실속이 없잖아요. 검찰은 오히려 요란하게 하자면 실속이 있게 하는데 경찰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경찰은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 일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중요한데 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아하. 예. 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선거법 말고는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아닌 예를 성남 FC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소시효가 지금 뭐 9월 9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선거일로부터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공소시효 끝나면 이제 끝인 거죠. 공직 그 선거법 관련 부분은. 예. 야,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못 다루더라도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랄지 대장동이랄지 뭐 법카 쓴 거라든지 뭐 이게 다 있으니까 일단 기소는 뭐 100% 되겠죠? 충분히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이제 그것이 대납을 한 바가 없다고 한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의율 대상이어서 9월 9일 지나면 안 되지만 이제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것의 공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9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결국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야당 대표가 됐는데. 글쎄요, 그것은 뭐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결국 그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경찰은 이재명 앞에서 그냥 뭐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고 있고 검찰이나 이제 법원도 이재명 앞에서는 많이 작아졌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하에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 하에 검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이 어떠냐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이나 몇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왜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은 뭐 그 최소한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법원이 어떠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그 배모씨 영장 기각된 것도 그게 꼭 기각되는 것이 옳으냐 뭐 그런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명수의 대법원장 체제, 김명수의 법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법원은 아직까지 좀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 가처분 인용도 그렇고요. 그러면 전에 이재명이가 그 친형 이재선을 정치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던 부분, 직권남용도 사실 1심부터 무죄가 났는데 제가 보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제가 고발한 사안이고 제가 관심 있게 조금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판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좌파 판사가 많습니까? 원래 판사 성향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이제 판사들은 그런 거 성향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에 관심 갖고 정치 활동하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살펴보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판결이나 그러니까 유무죄 형량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판사들조차도 지금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너무 해서 좀 그 편향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 시정돼야 정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자기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이 너무 심해서 아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업의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래서 판사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좌파가 많은가요? 아니면 우파가 많은가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원래는
원래는 판사는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네. 결국은 이제 뭐 진실을 밝히고 그러니까요. 이제 합당한 사회를 이제 그 보전하고 네. 이제 사회를 밝고 맑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이제 요즘 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외로 저 좌파들도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게 이제 말하자면 판사 그만두고 정치할 생각이 있는 그 정치 판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근데 이념 성향상 지금의 젊은 판사들이 전교조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분위기가 좌측으로 좌파 쪽으로 좀 흐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제일 인사권을 가진 그 대법원장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고 노골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사들이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빨리 바뀌어야죠.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되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임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그렇게 오래 안 남았잖아요. 아니요, 내년 9월인가 내년 6월인가 하여튼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남은 걸로 아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근데 그때까지 이상한 판결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김명수를 탄핵시킬 방법은 없나요? 국회가 지금 의석수가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아이고 참 어려운 상황. 이래서 부정선거부터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장영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고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참 이재명과의 그 질긴 악연으로 열심히 싸워 주시는데 그 사회적으로 단죄를 못하니까 이분도 그냥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도 참 답답하고 뭐 오늘도 뭐 단독 기사가 나오고 뭐 기사들이 자꾸 쏟아지는데 수사는 하는 기사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이 되지 왜 그 결과가 안 나오느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뭐 판사가 아니고 저희가 검사가 아니고 저희가 경찰이 아니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자니 참 저렇게 당대표로 설쳐대고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막 저러는데 이런 비리가 6개인가 7개 혐의가 있는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기다려 보시죠. 뭔가 계속 그 쌍방울도 이제 뒤지고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계속 쑤시는 것 같으니까요. 뭔가 변호사비 대납은 이건 뇌물이라서 굉장히 크답니다. 죄가.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문제랍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마치겠습니다.